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우편조사는 이제 우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그것을 이제 응답자가 받고 이제 설문을 작성한 다음 다시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편조사인데 우편조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조사 대상이 다양하다는 거죠. 편지는 어느 곳이든 배달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비용도 절약되고요. 물론 이제 전화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절약된다는 건 아니고 면접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 오류의 감소입니다. 그 면접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접자가 강압적인 경우가 있고 혹은 부드럽게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압적으로 막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거대로 이제 체크를 안 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빨리빨리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뭐 대충 아무거나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편 조사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요 시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화조사에 비해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편을 하게 되면 뭐 우편을 보내고 또 보내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죠. 하지만 면접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덜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면접 조사에 비해서 우리가 시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편 조사를 하는 것이 시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익명성입니다. 그 면접관이 직접 상대 안 하잖아요. 그냥 설문지만 보내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감이 없는 데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니까 익명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려 깊은 응답성.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접이나 전화 같은 경우는요. 그 자리에서 즉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편 조사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잘 정해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면접이나 전화에 비해서 좀 더 사려 깊은 응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편조사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최종적인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체크하고 우편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난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응답률이 낮아요. 막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귀찮잖아요. 우편이 왔다. 그걸 갖다 설문지를 했다? 그러고 나서 또 우편으로 또 보내줘야 되는데 또 보내주려면 또 우체국까지 또 가야 되고 뭐 아우 귀찮죠. 예.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질문지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질문지의 길이가 길거나 할 경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편 조사가 왔어요. 예, 그 설문지가 왔어요. 근데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너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전문적이에요. 게다가 또 되게 두꺼워요.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에이,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무자격자의 응답.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40대 부모한테 하라고 했는데, 부모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체크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자, 5번. 질문의 독립성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앞에 있는 질문을 하고 나서 뒤에 있는 질문을 순서 있게 하는 것이 좋은데 뭐 일단 다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질문을 또 보다 보면 앞에 있는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질문의 독립성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6번. 응답하지 않거나 대충 지나가는 질문들을 대답하도록 독려할 수가 없다. 면접관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편조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편조사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편조사 회수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외국은 조금 높다고 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조사, 인터넷조사, 갱서베이 같은 기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집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기입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설문지를 갖다 돌렸다. 이건 집단 조사입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설문지를 배부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가끔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좀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터넷 조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료를 갖다가 뭐 코딩을나 뭐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신속하고 대규모 조사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자로 표본이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만 인터넷 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좀 상실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를 확인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요. 예. 40대 부모들만 체크해 주세요 했는데 뭐 10대 청소년들이 재미삼아 막 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 서베이입니다. 여러분 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로는 이제 깡패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갱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뭐 깡패라는 뜻도 있지만 집단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단의. 그래서 집단으로 이제 조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상업적 마케팅 조사 기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막 모이라고 했으니까 집단으로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갱 서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조사입니다. 이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기업 조합이라든가 뭐 인수단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기업 조합.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신디케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신디케이트. 예,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디케이트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자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죠. 예, 고객 반응, 경제에 관한 정보, 온라인 설문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신디케이트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패널 조사입니다. 여러분 패널이란 말 잘 아시죠? 우리 그 예능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보게 되면 예, 여러분 패널들 참석하셨습니다 하면서 패널들을 막 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위원단이라든가 혹은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패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된 일정 수의 표본 가구나 개인을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조사에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청률 조사를 할 때도요. 뭐 어떤 일정한 가구들을 갖다가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시청률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소비자 패널 조사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경우. 예. 그래서 어떤 가구나 개인을 선정해서 반복적으로 조사에 활용하는 거 우리는 소비자 패널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면접 조사가 어려울 때, 여기서 보시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하고 면접 조사가 어려울 때 실시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전화번호나 혹은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려면 어쨌든 전화번호 알아야 되고 우편으로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게다가 또 면접 조사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답은 3번. 조사원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뭐 아무나 질문지를 주고 이것 좀 나중에 우편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3번 보겠습니다. 우편 조사의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편 조사의 장점이 뭐였죠? 지역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자의 지역적 범위는 응답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우편조사법의 단점으로 잘못 설명된 겁니다. 우편조사법 같은 경우는 그 회수율이 좀 낮아요. 왜? 우편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피조사자의 의견이 진실로 기입되었는지,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해독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문자를 모르면 뭐 우편조사 설문지 받아봤자 뭐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어쨌든 30번에 1, 2, 3번은 다 맞는데 4번 무기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요거는 예, 잘못 설명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 어, 아, 다음 중 인터넷 조사의 단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인터넷 조사는 어떤 건지 좀 아시는 거고 단점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조사자에 대한 관리 비용 상승한다. 보기 2번. 비용이 싸죠. 인터넷 조사는. 따라서 관리 비용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터넷 조사의 단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보겠습니다. 4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자료 수집 방법의 비교표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가 있는데 개별 면접 조사는 비용이 어떨까요? 개별적으로 일일이 면접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 B번을 보겠습니다. 전화조사를 할 때 면접자의 편향. 자, 면접자의 편향 어떨까요? 전화조사는 정해진 질문만 딱딱딱 해야 되잖아요. 질문이 길어지거나, 자유응답형 같은 경우를 전화조사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전화조사의 경우 면접자 편향은 아무래도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질문을 갖다 그냥 나와 있는 질문만 딱딱딱 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편조사의 시간 소요는 어떨까요? 우편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낮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